저희 큰아들은 28살에 6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동갑이었고 아들의 군복무 시절부터 해서 오랜 시간을 만났기 때문에 그 둘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들에게는 조금 이른감이 있었지만 또 여자 나이는 다르다 싶어 결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사돈댁에서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어요. 사돈댁이 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을요. 결혼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될 때 사돈의 입을 통해서 들었으니까요. 며느리는 플룻을 전공했고 결혼을 할 당시에는 목동에 나름 유명한 음악 입시 전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외국계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사돈 두 분은 모두 대학 교수입니다. 사돈댁에서 저희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 집의 졸부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자신들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으로 조부모 때부터 모두 교사였고 삼촌의 이모까지 모두 교육계 쪽에서 종사를 한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남동생은 당시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집이요. 졸부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남편이 자수성가를 한 쪽이었습니다. 둘 다 고향은 지방이었고 결혼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으며 남편이 저희 오빠랑 함께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잘 풀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잘 풀린 게 아이들 초등학생 때부터인데 당시에 큰 공사건을 많이 따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잘 번다는 소문에 주변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하나같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고 돈을 쥐고 있으면 마음 약한 남편이 죄다 빌려줘서 집에 남아나는 돈이 없을 것 같아 나름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한 것이 잘 풀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겠네요. 이후 오빠가 가남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공장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도 일이 꽤나 잘 풀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남편의 나이도 있고 경쟁업체도 많이 생기다 보니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큼의 재산은 모아두었고 노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단 한 번도 우리의 직업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표현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사돈들은 자신들은 윗때부터 고귀한 교육자 집안이고 우리 아들은 졸부집 아들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다더군요. 그때 알았으면 그 결혼 당장에 제가 먼저 접었을 텐데 아들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죠. 상견례를 하였을 때 사돈이 핑크색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망사가 있는 작은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강렬한 첫 인상에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장모 자리가 보통이 아니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상견례를 하는 건지 집안 소개를 하는 건지 상견례 내내 우리 집안은 이렇게 대단한 집안입니다 하는 소리만 장황하게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얘 눈독 들이고 얘 앞으로 맞선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고 말을 하는데 며느리가 아 엄마 하고 말을 끊더라고요. 그렇게 삐그덕대던 결혼은 결국 성사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 우리는 여의도 쪽에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주었는데 사돈댁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아파트였어요. 아들의 직장은 강남이고 며느리는 목동이었기에 그리고 저도 먼저 시집 보는 딸이 있는 입장에서 딸은 엄마 근처에 사는 게 편하다는 생각에 사돈댁 근처에 집을 얻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죠. 우리에게는 첫 손주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돈댁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손주를 출산하던 날 산부인과에 가니 사돈이 와 있더라고요. 새아가가 힘들어서 어째요? 걱정이 많으시죠? 사돈은 좋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임신은 나중에 하라고 그렇게 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휴 남자가 조심을 해야지. 애 낳는 여자만 고생하는 거지. 정말 속상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사돈의 입장에선 속상함이 더 큰가 싶어서
그날은 좋은 날이었으니까 한기로 흘려들었지만 사돈이 아들을 대하는 게 보통의 사위를 대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견례 때도 이름을 탁탁 불러서 신경이 좀 쓰이긴 했는데 입버릇이 된 건지 김서방 이러고 부르지 않고 민수야 가서 커피 좀 사와라. 왜 이렇게 진통을 오래 해. 그냥 수술한다고 하면 안 돼? 하면서 짜증을 내질 않나. 아들도 새벽부터 와서 며느리 수발 드느라 밥도 못 먹었을 것 같고 머리는 아직도 까치집을 지어서는 진통하는 며느리 옆에서 내내 손발을 주무르면서 지키고 있는데 도끼 눈을 하고 우리 아들에게 눈치를 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녀석이 처가에 뭔 잘못이라도 했나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신청을 하는 중간에 사돈댁은 아침도 걸렀다면서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더라고요. 우리는 딱히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밥이 넘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돈이 식사를 마치고 올라온 지 5분도 안 되어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후처치를 하고 아이 얼굴을 보고 한숨을 돌리고 아들을 보니 새벽 4시에 병원에 왔다고 하더니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입이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이 사람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함께 내려가서 이랑 같이 식사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좀 쉬고 있어라. 밥 좀 먹이고 우리는 바로 가마.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오래 머물면 네가 불편할 테니. 그런데 사돈이 아니 우리 딸은 사경을 헤매다가 애를 낳고 저렇게 누워있는데 민수 밥 좀 먹이고 온다고요? 민수 너 우리 딸 밥 먹을 때 그거 봐주고 네 밥 먹어라. 힘은 얘가 다 쓰고 지는 얘가 다 뺐는데 아이고 아들 밥 먹이러 오셨어요? 며느리가 왜 그러느냐며 말렸지만 사돈은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저희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군요. 손주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내 딸이 저렇게 힘들게 애 낳고 누워있는데 사위가 밥 먹으러 간다고 하면 저럴 수도 있지 싶은 마음에 제 생각이 짧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날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건지 씁쓸하기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이후 손주를 100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핑계는 다양했죠. 처음에는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만 왔길래 애는 안 데리고 왔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처가에 맡기고 왔어요. 그래 많이 아프니?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열나고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아들이 얼굴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너 어디 아프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그냥 뭐 뚱뚱한 것보다 낫지. 아들은 그냥 보기에도 살이 5, 6kg는 빠져 보였습니다. 손주를 언제나 보려나 몇 번 물어봐도 연신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는데 100일이 되어 연락을 했어요. 100일인데 뭐 따로 사진 찍고 하니?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난리다. 100일 되면 한번 데리고 오던지 아니면 우리가 갈까? 아, 그래요? 엄마, 한번 오세요. 그래? 그래, 언제 갈까? 사진이랑 영상통화로만 보니 영 눈에 밟혀서. 아들에게 주말에 간다고 약속을 했고 그 주말을 기다리며 손주에게 줄 선물을 백화점에서 잔뜩 사고 아들이 집으로 가려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아들은 풀죽은 목소리로 손주가 아프다면서 다음에 데리고 본가에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도 컸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은 어떻게 애를 한 번을 안 보여주냐면서 며느리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며느리의 인스타에 가보면 맨날 사돈들이랑 아이 데리고 나들이 가고 하는 사진들이 잔뜩인데 왜 우리는 안 보여주냐고 합니다. 그게 뭔데? 뭐가 있어? 있어.
사진 올리고 하는 거 있는데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주말에 놀러가고 애 데리고 호텔 가고 그러더니 왜 안 보여준대? 딸이 보여준 사진에는 새아가와 아들 그리고 사돈 부부가 놀러가서 찍은 사진 아이가 사돈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 등 여러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아이 100일이라면서 사돈 부부와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와 가족 사진을 찍은 것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퇴근길에 들리라고요. 그런데 아들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순간 얘가 어디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싶은 마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살은 더 빠진 것 같고 무슨 일 있어? 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네 엄마인데 내가 모를까? 무슨 문제 있어? 엄마, 나 이혼할까? 뭐? 이혼? 얘가 미쳤나 봐. 무슨 일이야? 말을 해. 아들의 얘기를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가에서 본가에 간다고 하면 아이를 못 데리고 가게 맞고 김씨지만 자신들이 핏줄로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들이 퇴근을 하고 오면 장모되는 사람이 나랑 우리 딸이랑 내내 애 보느라고 힘들었으니 이제 자네가 보게 하면서 어린 갓난쟁이를 두고 며느리를 데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낮에 내내 시달렸으니 저녁에라도 잠을 제대로 자야 한다면서요. 아들이 시터 이모를 고용한다고 해도 남한테 막 맡길 수가 없다면서 안 된다고 하였고 아들은 새벽 수유를 해야 하는 아이를 한 달이 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주일에 3-4번을 홀로 저녁에 보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밤에 그 어린 것을 어르고 달래서 우유를 먹이고 재우고 했으니 잠이나 제대로 잤겠나요? 그렇게 피곤이 쌓여서 아들이 이렇게 녹초가 되고 살이 빠진 모양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오죽하면 이놈이 100일 된 핏덩이를 두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겠나 싶어서 당장에 쫓아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나도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다. 남편 역시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잔뜩 나서 함께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집에 가니 사돈과 며느리가 아이랑 있더라고요. 손주여,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돈이 우리를 보고 눈이 땡그레지며 아니 이게 무슨 경우랍니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며느리 집에. 며느리 집이요? 우리 아들 집이죠. 이 집 우리가 해줬습니다. 뭐라고요? 이래서 졸부들은 안 돼. 이 집 해줬으면 이렇게 아무 데나 오면 된다는 거예요? 교양머리 없이.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애는 왜 안 보여줍니까? 이 아이가 사돈 댁 손주만 되나요?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애를 안 보여주길래 내가 화가 나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애 몰골 좀 보세요.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온 애한테 밤새 이 갓난쟁이를 보라고 하고 그쪽 딸은 댁에 데리고 가서 재웠다면서요. 새아가, 너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100번을 양보해서 생각하자면 네 엄마야 딸만 눈에 보여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너 그럴 수 있냐? 아침 일찍 회사에 가서 종일 일하다 온 남편한테 애 맡기고 너는 친정에 가서 잠이 오디? 며느리는 눈만 껌뻑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돈이 제 아들의 뺨을 때립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결혼도 한 가장이 제 엄마한테 가서 쪼르륵 창문왕 와이프를 못된 사람을 만들어. 얘 네 아들 아니냐? 우리 딸이 혼자 낳았어. 그렇게 억울하디? 우리가 낮에 내내 애한테 시달려서 저녁에라도 네 애 좀 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서 지금 부모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시위하는 거야? 에라이 병신 같은 놈아. 순간 눈이 돌아서 사돈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싸움을 하였네요. 어디 내 앞에서 내 자식의 뺨을 올려칩니까? 사돈이고 며느리고 손주고 눈에 안 보였어요.
며느리가 제 아빠한테 연락을 했는지 바카스탄원도 와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끝까지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린 탓에 결국 며느리에게 갔지만 며느리 쪽에서는 이혼의 사유가 우리에게 있다면서 온갖 억측을 만들어내었고 우리 재산으로 아들 앞으로 산 땅과 집들을 모두 재산 분할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당신들은 지식인이니 우리는 무식하니 하면서 온갖 뜯어낼 수 있는 건 다 뜯어내려고 하더니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모든 반박 자료와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거들을 다 모아서 대료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보냈던 카톡들은 인격 모독과 같은 마치 종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왔었고 아들이 경제활동도 했고 밤새 육아도 했었던 점도 다 참작이 되었죠. 졸부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돈으로 고용한 유능한 변호사를 내세우니 싸움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돈 벌어놨다. 이 벌어지만도 못한 놈들아.